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시대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게 된 김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세션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오브젝트 스토리지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즈 케이스의 변화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경험하면서 저희 고객들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수요나 도입 목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인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런 변화가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IoT와 같이 IT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술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확보된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도입 목적과 요구하고 있는 필수 요구 사항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계속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도입을 위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브젝트 스토리지 시장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른쪽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블록 스토리지를 대체하고 있는 하이퍼 컨버지드와 함께 스토리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스토리지 성장 이유가 시장 성장 이유가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라는 근본 원인도 있겠지만, 사실 좀 더 현실적인 이유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기존 NAS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수페타바이트 규모의 비정형 데이터 수요는 NAS보다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운영한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꼽자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프라 아키텍처가 온프라미스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로 전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중요한 컴포넌트가 바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글로벌 오브젝트 스토리지 시장 현황이고요. 한국도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은 마찬가지이지만 저희가 본사로부터 확인된 것에 따르면 실제 적용되는 환경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도입은 대부분 금융기업의 컴플라이언스라든지 거버넌스 대응을 위해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공기관 연구보관을 위해서 아카이브 목적으로 주로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하드비라든지 빅데이터 분석, 정보계 운영과 같은 요구사항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해야 하는 기능이라든지 성능 그리고 확장성도 더 높은 요구 수준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향후 퍼블릭 클라우드 수준의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에 대응 가능하기 위한 기능들도 함께 확보되어야 하는 요구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먼저 최근에 저희가 확보된 유즈 케이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주로 있어 왔던 그런 유즈 케이스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수요는 거버넌스나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수요가 있는 산업군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이나 공공기관 위주였고요. 적용 기술도 아카이브 위주로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계약서나 녹취 음원, 연구 보관 문서, 그리고 동영상 콘텐츠 등을 데이터에 대한 진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쉽게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는 목적에 따라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적용한 유즈 케이스입니다. 아키텍처를 조금 설명드리면요. 1차 운영 스토리지와 아카이브와 진본성 보장을 담당하는 2차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구성이 되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REST API에 의해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합니다. 저희 경험으로 보면 도입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규모는 대략 수십 테라바이트에서 수백 테라바이트 정도 규모이고요. 업무 요구사항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연관 시스템도 단순한 편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최근 저희가 확보된 유즈 케이스들을 설명드리겠는데요. 대표적인 하둡 적용 사례입니다. 하둡은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플랫폼이죠.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특성, 그리고 하드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 보호 기술 때문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하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고민이 되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형 하드 환경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도입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드 매커가 직접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고 비용 효율적인 확장성을 지원해야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현재로서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대규모 하드 환경에서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보시는 하드 환경은 인터넷 관문 네트워크에서 생성되는 로그 데이터의 빅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클라우데라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일 수백 테라바이트의 대용량 로그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고 수집되는 데이터는 1년 동안 복원해야 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했는데요. 하드 파일 시스템만으로 데이터를 1년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 관리에 대한 이슈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고 라이센스를 포함한 인프라 구축, 증설 비용에 많은 투자가 불가피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고객은 대용량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성능과 데이터 관리, 보호, 그리고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하드 아키텍처에 포함하게 되었고요. 오랜 BMT를 통해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선정되어 현재 약 22페타바이트 이상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정보계 운영 시스템 환경에서도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정보계 시스템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BI, 데이터 마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정보계 환경에서도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솔루션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계 인프라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한다는 것이 블록 스토리지를 대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방식으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그리고 타 업무에서 그리고 연관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을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나 BI나 데이터 마트와 같은 시스템에서 사용하기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반영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REST나 S3 API를 활용하게 되면 시스템 호환성에 무관하게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컨트롤러 자원이라든지 디스크 자원이 분리된 아키텍처 특징을 활용할 수 있어서 비용 효율적인 저장장치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실제 구축 사례를 설명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백업 목적으로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오프로드합니다. 오프로드된 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보고서 생성, 그리고 부서별 마트로 활용하기 위해 각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액세스하게 되고 각 시스템별 전용 버켓을 제공해서 필요에 따라 개별 저장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액세스 기술은 S3 API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S3 API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스크립트 수준의 S3 API 개발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솔루션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상용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S3 API 커넥터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DW나 하드 환경의 연결의 개발 과정이나 별도의 구현 과정 없이 쉽게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적용하거나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 NSS 스토리지를 구성하죠. 하지만 NSS는 아무래도 기대할 수 있는 응답 성능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요구 성능에 대응하기 위해서 SSD와 NSS를 하나의 스토리지로 구성할 수 있고요. 시스템 요구 성능에 따라서 성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SSD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 제품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IoT 데이터의 AI 학습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IoT 데이터 특징을 보면 한 가지 포맷이나 타입으로 운영되지 않죠. 이미지라든지 로그, 동영상 등 굉장히 많은 타입으로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수집되는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고 요구되는 워크로드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 스토리지로 IoT 데이터를 운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 비용 대비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이런 대용량 IoT 데이터 저장소로 굉장히 적합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꽤 괜찮은 TCO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3 API만으로 정말 쉽게 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IoT 인프라 구축 사례는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그중 첫 번째 케이스는 딥러닝과 빅데이터 분석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1차 저장소로 활용된 사례입니다. 동일 데이터를 두 시스템이 공유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각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개별 S3 버켓에 저장하고 액세스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딥러닝 결과나 데이터 분석 결과는 버켓에 보관하도록 데이터 운영 정책이 적용됩니다. 보시는 케이스는 오픈스택 스위프트로 운영되고 있던 오브젝트 스토리지 인프라를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 제품으로 교체하여 적용한 그런 사례이고요. 이를 통해서 운영 안정성과 성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사례입니다. 저희 고객은 택배 배송 차량의 화물 적재 최적화를 목표로 적재 이미지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습을 위해 원격지 물류 라인의 화물 적재 사진을 중앙의 데이터 분류 시스템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적용했습니다. 매일 수집되는 수집 이미지 적재와 학습 결과 데이터는 각 버켓에 정의된 오브젝트 정책에 따라 설정된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구현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IoT 데이터를 운영하는 환경이나 제조 분야의 공정관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일정 기간 이상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데이터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존 스토리지 환경에서는 파일이 많을수록 액세스 성능이 낮아지고 백업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블록 스토리지나 NAS를 저장 장치로 운영하면서 매일 수천만 개 이상의 파일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수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수많은 파일이 쉽게 관리될 수 있는 스토리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운영 시스템이 요청할 때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IoT 인프라 사례에서처럼 굉장히 많은 파일 규모를 운영해야 하는 환경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몇 개의 유즈 케이스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가 퍼블릭 클라우드 아키텍처나 자원 운영 방향과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기업마다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규모라든지 적합한 어플리케이션 환경이 다르고 운영하는 데이터의 규모 또한 다르겠지만 어쨌든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를 고려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도입과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워크로드는 더 다양해질 것이고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성격이 모두 동일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응 가능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아키텍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시스템의 데이터에 사용자 메타데이터를 포함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메타데이터 처리에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하면은
단순히 노드 증설만으로 이런 성능 요구에 대응하겠지만 이러한 성능 확장 방식은 불필요한 리소스 확장이라든지 불필요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데이터 처리 서비스 성능에 집중한 리소스 확장을 위해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개념과 같은 효율적인 리소스 운영 방식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운영 개념은 운영 중인 리소스에 대한 최적화뿐만 아니라 자원 증설에 대한 계획까지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아진 요구 성능에 대응하기 위해 아키텍처 개선도 필요하지만 높은 성능을 지원할 수 있는 물리 자원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일반적으로 NSS 디스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대량의 워크로드만이 아닌 좋은 응답 성능을 지원해야 할 서비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응답 성능을 쉽게 향상할 수 있는 SSD 구성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 성능을 요구하는 서비스의 데이터 규모에 따라 버킷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용량과 응답 성능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핫데이터만 SSD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프라이빗 환경과 퍼블릭 환경이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프라이빗과 퍼블릭 구분 없이 마치 하나의 클라우드 인프라인 것처럼 운영되어야 합니다. 향후 오브젝트 스토리지 또한 이런 경계 없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원해야 하고 버켓 간의 연결이라든지 데이터 동기화, 사용자 권한 승계 등이 하나가 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사례는 음원을 텍스트로 변경하여 특정 단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된 서비스 사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온프로미스에서는 생성된 음원을 확보하고 색인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구현되어 있고요. 음원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은 AWS의 서비스를 적용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클라우드 인프라 간 데이터 동기화나 서비스 실행은 모두 자동화되어 하나의 인프라인 것처럼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확장 방식은 향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에 더 많은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원 확장에 대한 부분도 더 많이 유연해져야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컴퓨트 리소스, 스토리지 리소스, 네트워크 리소스를 개별적으로 필요에 따라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운영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구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성능 최적화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아키텍처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한 성능이라든지 리소스 운영이 가능하려면 현재와 같은 어플라이언스 기반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보다는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기반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여야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3 API는 오브젝트와 버켓 운영 관리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용 오브젝트 스토리지 제품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저장소를 버켓으로 구성하는 목적도 이런 S3 API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원 수준은 단순 저장과 버켓 그리고 사용자 관리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지원해야 할 S3 API 수준은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합니다. 특히 멀티파트 업로드라든지 셀렉트 오브젝트 컨텐트와 같은 유용한 API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직접적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S3 API 활용 사례는 S3 Select Object Content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 API는 JSON이나 Parquet, CSV 포맷으로 저장된 데이터 파일에서 특정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도록 쿼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것과 지원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1.7GB라는 파일 사이즈를 모두 다운로드하는 것과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해서
1KB로 압축해서 정제된 파일만 다운로드하는 것의 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셀렉트 오브젝트 컨텐츠가 주는 장점은 단순 다운로드 파일 사이즈의 축소뿐만 아니라 데이터 추출을 위한 프로세스 간소화 그리고 네트워크 비용 절감 효과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은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또 데이터를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수집되는 데이터의 종류와 상관없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기관마다 상이하겠지만 규모 또한 수 페타바이트에서 수십 페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담아놓는 커다란 데이터 운영 시스템을 우리는 데이터 레이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의 활용도와 필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에 반해 비대해진 데이터 규모로 인해 데이터의 운영이라든지 관리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와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데이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GDPR 그리고 우리나라는 데이터 3법이라는 법규를 만들어서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데이터 활용과 운영, 관리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저장소가 아니라 데이터를 운영하기 위한 커다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의 목적과 의무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데이터 저장소로 적합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브젝트 스토리지만으로 데이터 저장소를 모두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드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레거시 스토리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용량 데이터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장점이 데이터 레이크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 저장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데이터 수집을 지원해야 하고 응용해서 필요한 적절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운영 정책이라든지 거버넌스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가능해야 합니다. 균형 있는 데이터 레이크 운영이 그래야 균형 있는 데이터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매짐을 이 장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누구보다 먼저 오브젝트 스토리지 시장에 대응하기 시작한 유일한 벤더이고요. 그리고 최근 기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 전문가뿐만 아니라 개발자와 데이터 전문가와 같은 전문 인력 조직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소프트웨어 정의 기반 오브젝트 스토리지 제품인 HCP 클라우드 스케일은 유연한 성능 최적화라든지 그리고 확장을 지원하는 아키텍처와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수준 높은 S3 AP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솔루션은 안정적인 데이터 운영 관리와 거버넌스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저희 발표 내용을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마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시장, 특히 이제 국내 오브젝트 스토리지 시장은 지금과 같은 형태, 지금과 같은 다양한 유즈 케이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즈 케이스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가 만약 지금보다 더 많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더 많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요구사항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 변화라든지 그리고 고객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운영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는 다양한 기술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설명드렸던 저희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